공과 공은 세력, 안정한 세력을 보이고 있어. 또 유일하게 공포입니다. 이것이 그런 만기 큰 역으로 여기가 너무 더워. 여러분 어떻게 식사하러 가셨어요? 이걸 다 막아놨더니 너무 더워. 뚫었어. 너무 더워. 나는 여러분들한테 덥다고 말이라도 하지. 애들은 말도 못하고. 아. 본인이
조금 전에 방금 지나가시는, 아이고, 이거 쏟았네. 저기 지나가시던 분이 나를 쳐다보고 연세가 많으세요. 딱 그냥 엄지척만 하고 가시네. 씩 웃으시면서. 아마 조금만 관심이 있어서 봤던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노원 경찰서 전화 왔는데, 아, 이거는 이준석 문제로 전화 온 건 아니고요. 그 여수 경찰서에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무슨 진정서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난 5.18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게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헌재부터 해서 쭉 법무부 과천에 있는 법무부까지 주요 기관에 그랬는데, 그게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 뭐 이렇게 이제 진정서가 들어온 거예요, 여수 경찰서에. 그래가지고 이제, 자, 진정서라는 게 뭐 이제 진정서라는 게 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죄가 적용이 되는지를 경찰에서 살펴봐서 죄가 인정이 되면 이렇게 수사를 해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저기 저는 저 이름을 거론해도 돼요? 이름을 얘기해도 돼? 방송에다가 얘기해도 돼? 방송에다가 얘기해도 돼? 아, 얘기해요. 네, 재판하고. 예. 지금 김소연 변호사님하고 김종현 부장님이 오셨어요.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만나죠. 네, 그죠. 우리 집회하고 있으면 재판에 왔다가 경찰청 오거나 재판 오거나. 예. 아, 아니, 힘들어요. 오늘 무슨 재판이 있었어요? 아, 저희 사무실 재판. 사무실? 네, 사무실 재판인데 어제 김세희 대표가 세이엔터 아니 요렇게 세이엔터 방송을 해가지고 어제요. 네, 어제 늦게까지 그 미팅도 있고 그랬어서 저는 여기 서울에서 잤어요. 조현 기자님 이제 올라오는 길이고. 여러분 너무 더워서 여기 한쪽 면을 뚫었어요. 못 있겠어 더워가지고. 아 근데 그래도 그 단장님께서 이거 하셔가지고 뭐 소환이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보니까. 그 소환한 게 나 때문에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그날 되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웃긴 게 잠깐만 내가 그거 여러분 여기 검찰청 앞에 오면 단장님 차가 있는데요. 계속 막 뭐라 합니다. 아, 그래서- 바카스다. 이걸 내가 사왔어야 되는데. 따뜻한 바카스. 그러니까 그날 14일 날이에요. 11시경에 내가 올림픽대로서 막 기소유예 단독 기사 계속 나오길래 네. 제가 전화를 했죠. 검사실에. 부장검사실에 먼저 전화하고. 근데 전화했더니 아마 수사관으로 추정이 돼요. 그 사람이 얘 몇 번 전화 주셨죠? 뭐 이러고 하는데 얘 뭐 수사 진행 중입니다. 이러고 빨리 끊으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야. 느껴지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얘 수사 그랬더니 얘 조사 중이라 끊을 게 없고 끊어버려. 그러니까 그때 조민을 불렀었나 보다. 그날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14일 날 불러서 조사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보통 수사관들이 그렇게 잘 안 끊거든요. 막 지가 그냥 다 얘기해. 근데 나는 좀 약간 재밌는 게잘 검사 씻고 이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공판 검사가 하는 게 나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공판부가 있거든요? 조국 정경심? 조국 정경심. 걔네들 공판부에서 난 그것도 너무 웃겨. 그냥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공판부에서? 이게 그 산도는 거기서 공판부에서 지금 계속 지나가면서 들고 있으니까 그냥 안 하고. 갔다가 붙이면 끝나는 거거든. 아예 수사 끝났으니까. 그냥 지금 제기만 하면 예 되니까. 공범이니까 갖다 붙이면 된다고.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공판부가 된다고 그랬구나. 원래 이게 8월 달에 할 계획이었어요. 이거를 우리 첫 번째. 그때 공소시효 때문이 아니라 시효는 기소유예를 자꾸 흘리는 게 그게 되게 찝찝한 거예요. 그럼 오늘 국회에서 이 문제를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 원내대표에서 이 대표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다 보내줬거든. 그랬는데 서울 초등학교 사건 때문에 이걸 이제 두 가지를 한번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연락이 와가지고 하긴 해도 그게 식사하시죠, 식사. 우리 자리 못 비워요. 자리 못 비워요? 예, 가서 식사하세요. 거기 두 분이 있는 건데 왜? 아니 자리를 비우면 안 돼. 안 되는구나. 어제도 8시에 떠들어왔다가 어제 서희 초등학교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 가 있었나 봐요. 왔다가 우리가 이제 좀 여러 명 있으니까 그냥 갔는데 점심 드시겠지, 경찰도 그렇고 다. 그냥 그래서 일단은 이 뭐야 단장님 밥 사드리려고 했는데. 적어도 점심시간에 적어도 됐어요. 적어도 점심시간에는 여기 자리 찍고 있어요. 와가지고
지금 제가 간단한 사건 재판, 형사재판을 들어갔다 왔거든요. 근데 앞에 최후 진술을 하는 피고인이 이제 막 진지하게 뭐라고 진술하신 거 앞사건에 그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제 사건도 되게 재밌는 사건인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피고인이랑 재밌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어떤 아저씨가 일어나더니 진술을 해요. 아니 재밌어. 뭐 재밌어도 그거 아무 데서나 하면 어떡해요. 상관없어요. 공개 재판인데 뭐라고 하냐면 되게 진지하게 아니 재판장님 지금 그 윤미향은 말하자면 국가적인 도둑질을 했다. 거기에 비판을 한 게 지금 이걸 처벌하면 되냐? 그럼 우리 시민단체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나는 변호사다 이러시면서 소녀상에 대한 비판을 하셨나 봐요. 그거를 약식기로 네. 근데 소녀상이 이제 뭐 이런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이제 그 전도사님은 소녀상 창녀상이야 이러면서 저가 정부에서 우리 시민단체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벌금형이라도 주면은 나 돈 없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이재명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으로 걸리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일찍 주셨으면 뭐가 있었는데 그 장기표현장님도 그렇고 다 많이 걸렸잖아요. 그게 저기 어디야 그 고금까지 그러니까 고법까지 끝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벌금을 800만 원 맞았어. 그냥 우리가 보통 잠깐만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왜 함부로 댓글 같은 거 쓰지 말고 글 옮기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그냥 보통 어른들은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안 되므로 이제 이재명에서 사실관계 확인 안 하면 막 자기가 아는 단톡방 뿌리잖아. 그래가지고 800만 원 벌금 맞았어요. 뭐 쓰셨길래 뭔데요? 그 안동댐 사건. 그 또 김용화 진짜. 그래가지고 김용화가 진짜. 그래서 내가 저기 어디야 그 박주현 변호사 가서 판법이 없는지를 한번 했더니 판법이 없는 거야. 없어요. 보호법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김용호를 증인 신청을 했어야지. 그래서 어차피 이제 끝난 얘기라. 그래서 지금 최대한 당신이 모을 수 있는 정보자료 뽑아서 불구하고 한번 해보는데 근데 아마 그대로 확정될 것 같아요. 한곳에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글을 잘 써야 돼. 그리고 글 안 쓰는 게 최고고. 아니 근데 그게 김용호가 한 거거든요. 뭐 있는 것처럼 엄청 뭐 있든 없든 사람들이 그거 듣고 막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이제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려가신 거예요? 아니 전 재판 갔다가 부장님 집에 가고 재판 있어요. 또 재판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먹고 살아야죠. 개인 사무실이 힘들어요. 저희 사무실이 너무 바빠요. 일만 하고. 근데 가끔 일어날 때는 기다려요. 아니, 원장님, 그리고 저희 여명숙 씨 일반할 거거든요. 그거 중요한 거 같아요. 법치를 도로하는 일이 없이 바랍니다. 공과 보호의 반성이 국민을 비판하는 반성쇼인지 진정한 반성인지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이 원서 검찰총장은 현직에서 소신으로 돌아가 국민 신뢰를 얻겠다. 법 집행에 성역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검찰을 계속 신뢰할 수 있도록 공과 보호의 시민 사건을 공정한 자세로 처벌해 주길 바랍니다. 검찰은 공과 보호를 즉각 취소하라. 검찰은 도민과 동원을 즉각 취소하라. 정부가 들어주기에 성소 공성 공산학교 우리들의 자신을 우리들의 사주와 가족을 공식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을 제가 그리 있었으나 가족, 경찰들 모임에 이런
동의와 조언을 기소 안 한 것이다라며 법치를 조롱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검사는 동의와 조언의 반성이 국민을 기만하는 반성죄인지 진정한 반성인지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이 원소 검찰총장 실직에서 소심으로 돌아가 국민 신뢰를 얻겠다. 법 집행에 성역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검찰을 계속 신뢰할 수 있도록 동의와 조언의 이기질 사건을 공정한 잣대로 처벌을 지키길 바랍니다. 검찰은 도민과 조언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도민과 조언을 즉각 기소하라. 조국은 7월 17일 상소 김천 공판약서 도민들의 자식들은 도민 끝에 사실과 가격을 모두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한 것이 들뿐나 가족이 박탈된 것인데 이것을 보장하여 또다시 국민들을 알려주십시오. 안정하는 세계를 보고 있어 우리의 공포입니다. 그것을 조국의 역사까지 확인한 뒤 이쪽 여부를 근데 나중에 이거는 확정되죠. 경력 이도가 문제가 되니까 저 생각엔 보세요. 그죠? 그런데 거기 형평으로 김건희도 어떻게 좀 해봐. 그래 어쨌든. 멍청하다고 여기 같으면 그 학력평으로 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 뻔뻔히다가 있다는 거야. 응? 안 그래요? 지금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에요. 난 방송 좀 할게. 안녕하세요. 네. 김소연 변호사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민 이거 하면 재판하러 왔다가 이제 이 목소리가 그 중앙지검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하러 이제 이쪽 와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우리 보고 이제 내리고 지금도 점심 사준다고 지금 그러는데 저희가 여기 자리를 지금 비울 수가 없어가지고 어제 9시경 8시 40분 9시경 경에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한 거야. 저기 우리 차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방송에서 저렇게 세팅돼 가지고 저 위에 나팔도 이제 분리가 돼서 차가 움직이면 저게 떨어지거든. 어제 그 시간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러니까 빨리 좀 빼도 자기네들도 뭐 퇴근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제 손가락 찧어가지고 어제 우리 현수막에 내 피가 묻혀져 있지.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게 많은 사람들 많아. 확실히 날이 더우니까 사람들이 밖에 밥 먹으러 덜 나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종철이 지훈이라도 이제 밥을 먹일까 그러는데 또 저기도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아휴, 적어도
점심시간까지는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 이따가 한 2, 3시경 이제 서초구청하고 경찰이 올 겁니다. 철거하러. 아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 나도 나이 먹었나봐. 참, 어른들 말이 건강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건강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힘드네. 이게 더운 것보다 추운 게 낫습니다. 이게 밖에서 움직일 때. 그리고 어제 되게, 아니 진짜 어제 깜짝 방문을 좀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놀랐어. 여기 어떻게 보니까 안면 있는 사람이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초저녁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이제 고발 진행 상황을 뿌리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인사하고 얼굴 봤으면 됐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고. 그랬더니 가긴 뭘 가. 밥 사주고 가야지. 아니 나 이래야 돼. 너 가라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대머리파가 있는데 우리 큰형 대머리파 중에 제일 큰 형님이지. 이제 그 김중락 형님이 어제 여기를 4시경에 오셔가지고 제가 종로경찰서 고발인 조사 여기 종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10분 꼬박 걸렸거든요. 1시간 10분 걸리고 저 얼굴 보고 땀 찔 여기 얼마나 더워. 그래가지고 땀 삐실삐실하고 생각해보세요. 대머리에서 땀 흘려봐봐 어떡하겠어. 그래갖고 저 한 1분 얼굴 보고 가셨어요. 원래 이제 제가 서로 시간에 맞았으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여간 제 친구 이제 그 가족 오고 그리고 국자연 이제 강남 지부에서도 어제 오고 어제 보셨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막으니까 아침이랑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앞뒤로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과 이 대형 이 천막이 6m, 3m, 6m거든요. 이게 저건 사이즈가 아니야. 이게 보이지가 않네, 글씨가. 에이마이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 밑에가 뚫려 있어요. 그런데도 더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은 그러니까 왜 저쪽을 냅뒀냐면 저기는 이제 밥 먹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나와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바람이 저 위에서 이렇게 불거든요. 저쪽 서초경찰서 여기 저기 서초경찰서 여기서 바람이 이제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서 저기 뚫으면 되는데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참 옛날에는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는데 이제는 힘이 드네. 아, 내가 이걸 보여드리겠다. 잠깐만. 이게 되나? 아, 이게 우리 촬영용 휴대폰이 아니어서 이게 되는지 모르겠다. 안 되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휴대폰에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촬영만 돼요. 뭐 그래서 우리 유권자 혁명 이제 로고하고 뭐 이렇게 그게 간단하게 나와서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기존 그 촬영용 휴대폰에서 이제 이 로그인 그것만 이제 바꿔서 하면 된다는데, 옛날에 제가 뭘 한번 잘못 만져가지고 이게 동기화가 되면서 이 휴대폰이 다, 그러니까 번호나 이런 게 다 엉켰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스트레스가 그때 이게 누르면 딱딱 나와야 되는데 다 이렇게 엉켜가지고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거는 말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손대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데 뭐하러 손을 대,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지, 이런 주의라서 내가 잘 모르는 거는 아예 뭐, 그러니까 이걸 내가 꾸준하게 계속 쓸 것 같으면 제가 다시 이제 뭐 제대로 이렇게 익혀서 이렇게 손에 익혀서 하면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서 뭘 보여드렸더니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저희가 기록용으로 남긴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호국단에 있는 모든 영상은 외장 하드에 옮겨가지고 다 보관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금방 또 밤에 찬바람 불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벌써 20일이죠. 오늘 21일이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되면 7월달 끝납니다. 그럼 8월달 돼가지고 8월 20일 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8월 20일 되면 제가 그걸 좀 아는 게, 저녁 되면 찬바람 불어요. 왜냐면 5월 20일 되면 그러니까 5월 15일 경에는 날씨는 따뜻해도 북한강 강물이 차요. 근데 5월 20일쯤 되면 물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따뜻해지기 시작. 그 일주일 차이가 그래요. 그런데 8월 20일쯤 되면 저녁 되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요. 약간 찬 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8월 20일쯤 되면.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빠지에 가갖고 이제 물가에서 놀다 보면 그게 요때쯤에 요렇게 되는구나, 이걸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말쯤 되면 물은 차요. 바람은 아주 추워. 근데 물은 미지근해요. 물은 따뜻해. 그러니까 지열에서 데워진 그 열기가 아직도 강물을 그렇게, 저 지금 차에다가 웨이크보드 싣고 다닌 지가 3주가 넘었습니다.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다음 주말까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고기 잡아도 못 가고, 다슬기 잡아도 못 가고, 풀 뽑으러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있다가 아유 그때 대검찰청 앞에서 덥다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여러분 바람이 서늘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상승에 있던 서양으로서 이에 걸맞지 않게 뻔뻔함을 끝판왕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반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으나 조국은 현재 경영 중인 국민과 조원은 각각 공소 기여를 한 달 앞둔 아 참, 평택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 드린다고 해서 까먹었다. 이거 방송을 종료해야 전화가 가능한데. 조원의 반성조에 검찰은 하다하듯 기소 이해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은 아버지 조국이 자신의 입시 비리와 관련하여 문제 판결을 받은 날에도 나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하며 아버지를 꼭 닮은 뻔뻔함을 거론했습니다. 부산 의전원과 고려대보도 하주가 취소되어 의사 자격이 없는데도 직행 정지 신청을 하여 어차피 의사 노릇을 계속했었고 하주가 취소된 학교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기대했으며 전국을 돌며 콘서트를 하고 마스크 투어, 캠핑 등의 활동을 자신의 인사를 행사, 유튜브에 올리면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전혀 목적이지 않는 진짜 아무리 점심이라도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아무도 없네. 아까 한번 나가더니 들어올 생각을 안 하네. 흰색 건물이 고검이고요. 오른쪽이 지검입니다. 아침에 저기 천이 지금 저 현수막 가운데가 볼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이 다 늘어났어. 그래서 아침에 저걸 보는데 아 저거 다시 위에만 팽팽하게 다시 할까 하다가 이게 엄두가 안 나. 다시 풀어서 하려니까. 근데 바람 부니까 그래도 또 팽팽해지네. 여러분 이 색깔이 요렇게 바뀐 거예요. 저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당과 함께하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협력 단체로서 자유당과 함께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자유당은 손상대 대표님의 친동생 손상윤 회장님이 뉴스타운이라는 그 언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장이자 그리고 이제 자유당이라는 당 대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손상윤 회장님이 저를 이제 잘 꼬셨었는데 제가 안 넘어갔지. 아니, 사실 저는 이 당에 소속이 되면 안 돼요.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어디가 됐든 간에 당에 소속이 되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이제 뭐 예를 들면 종로단, 남대문 뭐 등 이 경찰서에서 제가 당과 이제 보통 제가 진흥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특정 정당과 관계가 있는 줄 알고 이제 그걸 꼭 물어봐요. 혹 뭐 이제 정당에 가입한 게 있느냐. 근데 고발인한테 그거 사실 물어볼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오상종이가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이럴까봐 이제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의 김무성이나 이런 애들도 고발하니까 이제 뭐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르지. 그 중에는 이제 또 김무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소리 했는지도 모르지 뭐. 참,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5.18 그 여수경찰서에 진정서가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자유당이 이제 그 사무실이 태릉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경찰서로 이제, 옮겨줘라.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니, 거기서 그냥 각각 처리하시라. 왜냐면, 그 진정사건을 일단 사실관계를, 경찰이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게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저희 서울로 넘길 거예요. 여수경찰서에서, 아니, 그냥 서울로 이송시킬 겁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냥 귀찮은 거야. 그래, 이제 또 오늘 아침에 노원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여수경찰서에서 넘길 때 이렇게 넘겼나 봐요. 지금 이제 노원구에 5.18 현수막을 이제 게시했다 이렇게 특정했는데, 이 수사관이 아닌데, 이제 그분도 그 5.18 현수막을 기억을 하시나 보더라고. 그거 그 주요 기관에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니, 그거 5.18 특별법의 허위사실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십시오. 괜한 그 수사력 낭비하지 마시고 체크를 하세요. 그랬더니, 일단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들의 관할 건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겠대. 그러니까, 노원경찰서도 일단 이게 그 노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빨리 이걸 벌어진 쪽으로 넘기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이 관여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댓글 하나 쓴 것도, 저는 그 2018년 그때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특정 정당에 있으면서 진짜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법적 투쟁을 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원내에서 열심히 싸우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지. 그때 이제 우리 단원들이, 제가 이제 음해를 당했어요. 조직적으로 음해를 이제 뭐 정당 관계자들에게 이제 당하고 있을 때, 그 형이 일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막 화가 나니까 막 욕하고 막 그랬어. 그래갖고 내가 하지 말으라고. 아니, 자네가 막 그렇게 음해 하지 말라고. 왜? 내가 걔네들 음해하는 거 다 그 캡처를 해놓고 있었거든. 저장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갖고 계속 빈틈을 보이면서 얘네들이 실수를 할 때까지, 더 실수를 누적을 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제대로 엮어야지, 한 번 말했다고 그냥 뽀로로 가서 고발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댓글 같은 거 쓰지 말라 그래서, 그 댓글 쓰지 말라니까 우리 단원들이 홈페이지에도 댓글을 안 써. 내가 미친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댓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다른 팀들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의지와 다르게 공범으로 엮일 수가 있다. 공범으로. 실제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나중에 무혐의 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무혐의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경찰서 들락거리고 시간을 뺏깁니다. 시간을 뺏겨요. 그런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반나절, 최소 반나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박원순한테 고발당해가지고 무혐의 나오고 등등 하더라도, 그 다음 뭐 2억 민사소송 등 도대체 경찰서, 그 다음 검찰청, 법원 도대체 얼마나 돌아다니는 거냐고. 그렇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욱하는 거, 욱해서 막 욕해서 해결이 돼. 욱해. 막 기분이 안 좋아. 막 의협심에 불타. 정의로움에 불타.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 그래서 뭔가 바뀔 것 같으면 하시라 그러겠어요. 근데 안 바뀔 거거든. 욱해서 욕한다고, 욱해서 누구 한 대 때린다고,
안 바뀔 거라고. 근데 그 순간의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한마디 해서 그 상대방이 뭐 이상한 놈 하나 걸리면 경찰서 들락거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단원들한테도 절대 첫째 술 먹고 어디다가 글 쓰지 말아라. 그냥 감정 조절이 안 되므로. 그 뭐가 됐든 간에 꼬투리 잡힐 거 절대 하지 마라. 1년 전, 2년 전 것도 다 검색해서 함께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다 겪어보고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지. 불편하지. 그래서 하지 말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새끼들 망하는 걸 보고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즐기면서 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저 성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허물까, 그런 행복한 고민과 그 다음 기획을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고, 이게 재미가 있는 거지. 참,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유권자 혁명 출범식 웹 포스터를 올릴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시 광화문에 있는 서울시청 뒤에 있는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출범식을 합니다. 그 출범식은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백모랑 고성국 박사님 와서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좌장 솜상대 대표님, 그 다음 저 이효령 청년포럼 시작 공동대표, 박소영 지금 국가교육위 위원, 그리고 이제 박주현 변호사, 이렇게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토론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이제 출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우리가 과거 5년 전, 6년 전, 7년 전을 보면 지금 우리가 되게 많이 발전을 했고 많은 각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박근혜 대통령이 벌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많이 우리가 발전했지만 옛날에 비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제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규모가 있는데, 어쨌든 일단 이걸 한 번에 이게 새로 확장한 것보다는 탄탄하게 다져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고성국 박사님께도 부탁을 드려서, 고성국 박사님이 지금 몇 년째 구축해 놓은 암이고, 거기에다가도 이제 저희가 우리가 어떤 기획안을 하게 되면 박사님께 이제 부탁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또 함께 해달라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이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가 이제 좀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부터 우리가 일을 하는 팀을 구성하자, 뭐 그렇게 제가 이제 준비했고 움직였고, 그 다음에 제도권에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그때 감기로 인해서 우리 2년 동안 그 지랄만 안 했으면 이게 좀 더 빨리 구체화가 되었을 텐데, 지금 뭐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이게 뭐 또 각자 형편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잘 준비를 해서 아마 9월에서 9월 15일까지 정도는 온라인상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회원들을 모으고 함께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선거구별로
그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추석이 끝나고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 티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저는 2017년부터 저는 법무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도 법무팀을 저도 말만 했었어요. 말만 우리가 법무팀을 구성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서, 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거 얼마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안을 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2018년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호국단 단원이 다 알아. 우리가 이제 뭐 2017년 5구 대선이 끝나면 우리가 이거 접는다. 뭐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기 연장 하지 않도록 우리가 국토종단 갔다 오면 우리가 그만하자. 그러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팀은 꾸려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뭐 할 때까지만 하고 우리가 이걸 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됐다가,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제 그때 장다른 변호사님 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2019년도에 민노총한테 두들겨 맞는 경찰을 보고 제 이름으로 직접 고발을 하게 됐고, 2018년 1월에 조원용 변호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오상종 씨, 내가 고발장 써줄 테니 그럼 당신이 가서 고발인 조사받고 하라고. 근데 나도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툭툭 내뱉는 말들이 제가 다 제가 겪어본 일들입니다. 저도 하기 싫었어. 그러다가 제가 이걸 하게 됐는데, 이걸 직접 이제 고발장 쓰고 막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걸 고발한 지 1년, 2년 지나야 그게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과 제가 유권자 운동을 하더라도 당장 뭐가 티가 안 나. 당장. 근데 그건 있겠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면, 우리 유권자 운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오상종이가 이제 같이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오상종이가 전에 이제 같이 전에 오상종이가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호국단을 고발한 게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하고 주변 분들의 말은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당장 유권자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티가 나는 일이 없어요. 아마 고생만 하실 거예요. 현수막 개첩을 우리가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등 해서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는 그러한 일이 총선 전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전선거 폐지를 우리가 요구를 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 대안 방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빼고 나머지 그 국민의힘 어쨌든 힘을 가진 그쪽에다 계속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더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게 티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떠한 분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지가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지므로, 그리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당장 가시적인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왜? 제가 해봤으니까. 그런데 아마 내년 총선 전까지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 그래도 뭔가가 조금 달라진 걸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거는 이게 보여진 거 말고 물밑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그게 더 빨라요. 제가 왜 2020년도에
2020년 내가 그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제가 안 지가 2018년부터 제가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시호 의원이 단장님 우리 식사 한번 해요 하다가 예 하다가 내가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내가 왜 찾아갔겠냐고 서울대까지.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는 누군가가 막 성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전 진심으로 내일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도 이종배 시의원이 얼마 전에 초복이라 전화 그래서 나 초복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점심을 그러니까 닭 삼계탕 하나 드시죠. 그래서 내가 그때 고발장 쓰고 있어가지고 빨리 마무리해서 나가야 돼가지고 다음에 먹자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따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바빠. 서로 바빠. 그러니까 여기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여기 일을 막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하고 막 하다 보면 전화상으로 얘기가 5분을 안 넘어가요. 뭐 가령 이영풍 기자하고 저희가 이제 교획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뭐 도태우 변호사 해서 우리 이제 40대 50대 초반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영풍 기자하고도 우리가 일 전화를 이영풍 기자나 뭐 다들 우리가 5분을 안 해요. 뭐 바쁜데 그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주는 상대방에 대한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돼야 되겠죠. 즉 우리가 평생을 남다르게 살았던 우리가 어떤 공통된 걸 가지고 한데 모여서 그 목적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안면 텄다고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쉽게 아닌 말로 강요를 하지. 근데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내가 백모를 꼬셔서 이제 국자연이라는 조직을 시민단체를 각 지역의 시민단체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도 지방에 가봤더니 그분들이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고 또 지지하는 정치인도 다른데 똘똘 뭉쳐서 5박 6일간 그 투표함을 지킨다고 사전 투표함을 지킨다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 맞아 소위 말해서 윗대가리들이나 편갈라가지고 서로 야 이 사람들은 내 편이야 우리 회원이야 이러지 현장에서는 그냥 다 한 마음이에요. 다 한 마음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걸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을 지지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A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가끔 여러분들이 왜 우리 호국단 채널을 보는지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여러분들이 이 정치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판을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계시는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싸울 일도 없어. 우리 그 호국단 단원들이 처음에도 이제 정말 여러 과정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별별 일을 다 겪어봤거든. 내가 진짜 우리 호국단의 그런데 지금은 보면 제가 애들한테 막 다 힘들지. 다 힘든데 뭐
나만 힘들겠어요. 우리 단원들도 힘들지.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욕하면 아, 상종이 오늘 기분 나쁜가 보구나. 그냥 넘어가요. 그냥 왜냐면 제 머릿속에 일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게 제 머릿속에만 있어요. 제가 우리 호흡단의 진행 과정 내가 1년에 한 번 혹은 가끔 한 번 좀 큰 장기적인 프로젝트만 제가 이제 앞으로 올해는 이걸 할 거야, 뭘 할 거야, 이것만 있지 날짜를 명확하게 특정해서는 바로 임박해서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미리 공지를 했다가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있으면 다 여기에 이제 뭐 있다가 야 그러면 그 일정을 바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종철이면 종철이가 무슨 제가 얘기 안 했다 다음 주에 내가 급하게 뭐 일정을 봐야 돼. 그러면 자기 일정 있어. 야야 됐어 바꿔. 아니 그게 아니라 바꾸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지가 알아서 바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뭐 두 번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리 호흡단 단원들이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그 2017년도 그 겨울에 그 서울시청 캠프에서 밤새 가면서 저 좌파들이 와서 무슨 해코지를 하니까 CCTV 보면서 밤새 우리가 왜 여기 나왔고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도 우리가 뭣도 모르고 모여가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뭘 하든 내가 밥 먹다가 숟가락을 집어 던져도 뭐 오늘 기분 나쁜갑다 하고 그냥 저끼리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밥 먹어. 그냥 표현이 그렇다고요. 오늘 오단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네들 할 일을 해 이제.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 유권자 혁명을 통해서, 유권자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박주현 변호사하고 이제 어떤 일하는 팀을 만들자 해갖고 했는데,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형 여기 뭐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올 초에 제가 이제 자 이거 이제 없애자 하고 없앴어요. 이게 보면 감투에 일단 첫째 욕심이 없었는데 뭔가 조직을 만들 때는 내가 잘났고 내가 뭘 했든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박주현 변호사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남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한 발 물러나야 돼.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서 그 상황을 보고. 근데 이제 자꾸 내 얘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개입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보니까 오상종이 저거 대머리 나보다 머리카락도 별로 없는 게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게 이 조직이 깨지는 게 처음에는 바로 안 깨집니다. 바로 안 깨져. 그게 좀 이제 돼갈 것 같으면 깨져요. 돼갈 것 같으면 욕심이 나거든.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조직을 만든 사람, 그 필요성을 가진 사람이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뭘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내가
오상종이가 100%를 알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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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를 뭐 가령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뜻을 함께 공유를 해.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내 생각을 그걸 100% 이해를 못 할 거고 한 70% 80% 이해를 한다 치고 이렇게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50% 정도, 어떤 그룹은 또 그 다음 그룹은 한 20-30% 이렇게 해서 움직여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내 맘 같지 않아. 이제 경찰들이 오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주도하는 사람이 치고 나가면 한 7-80% 이해를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함께 밀어주고, 나머지 분들도 6개월은 1년 동안 그 방향이 어긋나는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하게 조직이 만들어져서 틀이 만들어지면 그때 소위 말해서 회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회의하다가 다 시간 가고 다 소용없어 그거. 제가 이제 어떤 뭐 누가 주도해서 뭘 한다고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뭘 한다는데 내가 몇 분 가봤어요. 안 돼. 지휘하기 바빠. 사람 1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다가 그냥 끝난다니까. 안 돼. 될 일이 없지. 그런데 웃긴 건 꼭 그런 사람들이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안 하고 말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우리 호국단 단독으로 하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강의 기정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내가 이걸 하여간 잘 안 보입니다. 네, 꽃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경찰이 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 하여간 여러분 더위 잘 보내시고요. 보내시고 또 이따가 방송을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을 돌며 묵코스트를 하고